안녕하세요. 브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전에부터 생각이 들었던 것, 그리고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서 그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뭐냐면은 콤플렉스.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숨기고 싶어 하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강박관념,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열등감, 그런 것들, 내가 뭐 누군가보다 더 뒤처진 것 같은 외모적인 것, 어떤 뭐 성격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 또한 살아오면서 뭐 그런 콤플렉스가 없었던 건 아니고 많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저 보시다시피 이렇게 등치가 큰 편이 아니고 뭐 작은 키들은 아닌데 어렸을 때 이렇게 삐쩍 말았던 것, 그리고 광대뼈가 이렇게 나와고 눈이 쏙 들어가고 그런 것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수염이 많이 나가지고 이게 진짜 싫었어요. 입이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나서 막 뽑고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뼈가 좀 얇아서 삐쩍 말랐던 것이 제일 저한테는 큰 콤플렉스 같아요. 뭐 그런데 여기서는 뭐 그런 것은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살고요. 뭐 보시다시피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머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유전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신경 쓰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뭐긴 기간은 아니지만은 짧은 기간 동안 살아가면서 살면서 한국과 비교해서 보이는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같은 일하는 현장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캐네디언들의 모습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과연 저들은 콤플렉스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제 생각일지는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콤플렉스라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일하면서 저희 부서가 회사가 각 부서별로 많지 않습니까? 저희 딜러가 또 사장이 여러 딜러를 가지고 있고 또 헤드쿼터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해요. 뭐 그렇지 150명 이상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보고 제가 느끼고 했던 것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 진짜 한국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랬을 때는 야, 저 사람들은 콤플렉스도 없나? 왜 저런 외모로 당당하게 사는구나. 아니, 저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야, 한국 사회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이게 생김새가 다르고 누구에게나 다양한 특색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남들처럼 약간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내가 그걸 수술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개선을 통해서 막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 그게 어떤 시간적인 낭비일 수도 있고 한국 사회가 그런 모습은 좀 변화되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뭐 남자들은 가지고 있는 게 뭐 키가 작다든가 저같이 나이가 들어가면 머리가 벗겨진다든가 나이가 들어가서 머리가 벗겨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젊을 때 머리가 벗겨졌다든가 뭐 얼굴에 흉터가 심각하게 있다든가 마비가 됐다든가 어떤 뭐 코가 높다든가 수만 가지의 콤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들도 뭐 살이 찐다든가 뚱뚱하다든가 뭐 외모적인 거 입이 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코가 마음에 안 닿다든가 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뭐 있는데 뭐 그들만의 내가 볼 때는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고 어떤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출난 외모적인 환경인데 그런 걸 한국 사람들은 너무 콤플렉스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인들을 보면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콤플렉스가 없는 것처럼. 저희 회사도 보면은 저보다 키가 너무 작으신 분도 있어요. 저도 170밖에 안 되는데 저 여기밖에 안 되는 이 파트에서 일하는 캐나디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세일즈맨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고 보면 그분들이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본 것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당당하게 일하고 항상 일 잘하고 그리고 당연히 주변에서도 똑같은 친구처럼 똑같은 동료처럼 대해줘요. 그리고 뭐 얼굴에 흉터가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머리가 없으신 분도 많아요. 캐나다에는. 그런 분들이 머리가 없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이제 하도 많이 그런 것을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 머리를 그냥 빡빡 밀고 다녀요. 근데 이게 문화예요. 근데 한국 같으면 그런 것을
남한테 시선을 이상하게 주고 주는 사람도 많고 또 본인 스스로 또 시선을 느끼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콤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또 여자들의 경우에는 여기는 뭐 당연히 패스트푸드가 음식이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 뚱뚱한 사람도 많아요. 엄청 많아. 진짜 엉덩이가 이게 그분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콤플렉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진짜 엉덩이가 내 엉덩이 2배, 3배만 하고 막 팔이 그러고 막 어깨가 이러고 살찐 사람들도 많고 한국 분들은 살쪘다 해도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기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삐쩍 마른 아가씨도 많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 자신감이 없어 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외모를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 뭐라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캐나다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이민 온 삐쩍 마른 키 작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누구 하나 저한테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똑같은 동료로 대하고 똑같은 일하는 사람으로 대하고 누구 하나 나에 대해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조차도 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의 동료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뭐 무심하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게 이 나라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미국에 누구 하나 그 사람의 외모, 뒷배경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그 집시 트러커 그분의 지금 KBS 다큐멘터리 그분의 유튜브를 몇 번 여러 번 보긴 했고 다큐멘터리로 나온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의 구독자와 정비에 관심 있는 분이 그쪽도 관심 있어서 이렇게 그분이 다큐멘터리로 나온다고 하던 차에 우연히 제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또 어떤 사업도 하시다가 실패하시고 이 마비가 돼갖고 얼굴이 좀 흉하게 생기시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정말 공감이 가요. 그분이 캐나다에서 트러커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1,400명의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분의 외모를 보고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누구 하나 뭐라고 그런 사람이 없다. 그게 맞습니다. 이게 캐나다예요. 예, 캐나다라는 게 누구 하나 외모, 대머리가 됐든 눈이 찢어졌든 코가 삐뚤어졌든 입이 까졌든 살이 뚱뚱해졌든 쌍꺼풀이 없든 외모가 이상해서 키가 작든 그 누구 하나 이 외모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능력만 있고 스킬만 있고 기술만 있으면 최선만 다하면은 똑같은 캐나다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게 캐나다 사회이고요. 더군다나 캐나다는 이민자들의 문화이고 이민자들의 사회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삐쩍 마른 키 작은 아시아인도 똑같이 그들과 융합되어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캐나다입니다.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콤플렉스로 혹시 나는 이런 모습 진짜 보기 싫어. 성형수술 하고 싶어. 아니면 나 이런 모습 진짜 싫어. 감추고 싶어 하신 분들. 이 캐나다 사회가 어쩜 당신들에게 맞는 사회일 수도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콤플렉스가 보이지 않는 나라, 이 캐나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도 영어를 아직 잘하지 못하지만 캐나다 언어, 이 나라의 언어를 반드시 배우고 오세요. 다음번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캐나다 유튜브 이런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캐나다 오니까 워킹홀리데이 아니면 이민자, 워킹 비자로 아니면 영주공지라 할 때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한다. 차별 대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차별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말을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당연히 이게 약간의 대우가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대우가 달라진다기보다도 이게 주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고 일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콤플렉스를 없게 하려면 또한 영어도 잘 배우시고 노력해서 캐나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이트였습니다.